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실 조금 촬영을 했는데 인터넷 때문에 끊어졌어요.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집합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뭐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여러 집합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뭐 포함수록 관계를 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연산을 말한다는 거죠. 비율을 들자면 우리가 뭐 1, 2, 3, 4 이런 걸 배웠을 때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던 것처럼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실제로도 잘 된다. 예를 들자면 집합과 집합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합집합이에요. 기호로 쓰면 처음에 모를 테니까 합집합은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두 집합 사이에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곱하기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교집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제 얘는 사실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얘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얘가 왜 곱하기냐. 근데 얘가 왜 곱하기인지를 곱하기랑 비슷한지를 받아들이려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좀 해야 되고 혹은 대학교에서 좀 통계나 이쪽을 좀 배우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사실 몰라도 되고요. 그냥 아이디어만 주기 위해서 마치 이걸 배울 때 이걸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건 뭐냐? 말 그대로 A의 집합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조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A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있을 수도 있는데 둘 중 하나에만 있으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자면 벤 다이어그램이 사실 제일 직관적이에요. 그냥 이게 전부 다 들어가라. 이게 되는 거고요. 얘는 똑같은데 하나가 바뀌어요. 이 하나 때문에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둘 다 들어가라. AND. 둘 다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밖에 안 사는 거죠. 이 결과물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A 합집합 B는요. A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고요. B도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돼요. 정의가 그래. 당연한 거죠. 그리고 A 교집합 B는요. 반대로입니다.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또 B에도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뭐 왜 그런지는 사실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정의에 의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서라는 혹은 뭐 이게 표현법이 너무 많아요. 뒤에서 저 뭐 명제랑 이걸 배우면은 뭐 여사건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혹은 배반 사건 이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건데 등등등. 근데 여기서 서로서라는 표현이 제일 유명할 테니까 익숙할 테니까 서로서라는 표현을 가져와 보면 이게 아니네. 잘못 설명했네요. 뭐 인간의 실수로 받아들여 주세요. 근데 서로서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없는 거죠. 뭐 설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우리 가족이랑 옆집 가족이랑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원소가 없다. 그럼 이제 교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얘가 A고 얘가 B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하고 B를 합치면 사실 그냥 이건 그냥 A 합집합 B인데 사실상 이 느낌과 거의 같아진다라는 거죠. 이 느낌이 이 기호가 집합 사이에서 정의가 되진 않지만 원래라면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여기서 이 둘을 그냥 더하게 되면 여길 두 번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더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서 중복된 원소를 한 번만 써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중복이 안 됐다는 소리야. 이 말은 중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나름 유사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연산을 배웠으면 뭘 해봐야 되냐. 일단 더하기를 배우면 뭘 하냐. 0을 더해봐요. 왜? 0을 더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 곱하기를 배우면 뭘 하냐. 1을 곱해봐요. 왜? 안 바뀌거든. 여기서 뭘 해야 되냐. 0을 합집합해봐야죠. 0이 여기서 뭐냐? 공집합이죠. A가 나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교집합을 하면 0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야죠.
제가 곱하기라고 비슷하다고 말을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 당연히 자기 자신이랑 노각과 해봐야겠죠. 자기 자신인데 왜 B를 썼지? A가 나오고요. 교집합을 해도 A가 나와요. 이건 이제 집합에서 나오는 더하기 곱하기랑의 차이겠죠. 더하기 곱하기는 합집합을 하거나 더하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했을 때 결과가 바뀌는데 안 바뀐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니까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최대한 이해 혹은 받아들임,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이제 뭘 배울 거냐?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그다음 전체 집합은 무엇이냐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질 건데 6면체 주사위를 던질 때 1부터 6까지의 눈을 제외하고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라고 딱 틀을 잡아준 거죠. 아니면 혹은 뭐 롤이라는 게임에 비유를 해보면 롤에서 130개인가 140개인가 챔피언 있잖아요. 그 챔피언들 사이만 고려를 하면 되지. 그죠? 오버워치에 있는 다른 챔피언을 가져와서 야 얘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 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최대한의 집합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전체 집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집합 내에서 가지고 놀 때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체 집합에서 보통 U라는 S도 좀 쓰는 것 같긴 한데 일단 U라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U라고 쓸게요. 이 U는 합집합이 아니라 그냥 U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집합이 정해지면 좋은 게 뭐냐? 내가 어떤 집합을 가져와도 얘는 얘 부분 집합이어야만 해요. 그게 전체 집합이 정의예요. 내가 어떤 챔피언들 서포터 챔피언들의 모임, 미드 챔피언들의 모임을 가져와도 어차피 전체 챔피언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얘가 미드 챔피언이고 얘가 전체라고 칩시다. 야, 난 미드 아닌 챔피언한테 관심이 가. 이렇게 했을 때 미드 아닌 챔피언들을 다 모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기호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C라는 이게 아마 컴플리먼트인가 하는 영어 단어일 텐데 뭐 어쨌든 그래서 얘는 U에 있으면서 UN OK이면서 이제 AN 없어야 돼요. 카톡을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UN 있으면서 AN 없어야 돼요. 벤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하자면 전체 집합을 이제 보통 큰 네모를 감싸주고 안에 동그라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A라면 A가 아닌 이것들을 이제 저 옆에 C라고 달아서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굉장히 당연하고 그럴듯한 개념이죠. A가 아닌 것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배우는데 빼기는 뭐냐면 빼고 싶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3 빼기 2는 1이죠. 왜? 3만큼 있을 때 2개 빼주면 되니까. 근데 A랑 B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전체 집합을 사실 그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요거에서 이만큼을 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색깔 또 하기가 귀찮은데 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든 빼볼게. 근데 여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겠다예요. 뺄 수 있는 부분만 빼겠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빼기 A 교집합 B. 내가 A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만 빼겠다. 근데 여전히 이 빼기 표시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최대한 집합의 연산들로만 표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표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 해보면 놀랍게도 잘 나와요. 잘 나온다는 게 뭐가 나오냐? 요만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엄청 TMI인데 B의 여집합이 이놈의 바깥이죠. 이놈의 바깥과 얘의 교집합이 정확히 저기예요. 그림을 그리셔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개념 강의니까 해야겠죠. 이거랑 요거의 바깥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는지는 색칠 공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색칠을 그려보면 잘 된다. 혹시 제 그림이 필요하시면 이제 스탑 누르시고 보시면 되니까 전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요.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에 이제 이걸 차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문 강사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뭐 용어가 좀 꼬이네요. 얘네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야, A랑 A가 아닌 걸 더하면 뭐가 나오냐? 전부가 나와요, 당연히. 왜? 얘의 의미가 야, A에 없는 거 전부 다니까. A에 있는 거랑 A에 없는 걸 다 합쳐주면 전부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교집합을 하게 되면 겹치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없는 걸 골랐으니까. A에 없는 걸. 그 다음 이건 좀 중요한데 얘가 U가 된다. 그리고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된다. 이거는 당연하긴 한데 또 처음엔 또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야, 없는 거에 나머지가 뭔데? 근데 없는 거에 나머지는 전부죠. 전부에서 없는 건 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아니 뭐 말장난처럼 야, A 없는 것들 중에서 또 A 없는 것들의 모임에서 없는 것들의 모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건 마치 2의 역수의 역수를 취하면 2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U 빼기 A가 A 여집합이다. 이거는 A의 여집합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A 없는 것들의 모임. 전체에서 A 없는 것들의 모임인 거니까 빼기랑 완벽히 일치하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닥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걸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떠먹여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떠먹여지는 거에 익숙해지셨다간 이제 나중에 대학을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희망 진로가 아니라서 대학을 가신다 하셨을 때 그때는 아무도 안 떠먹여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완전 멘탈 나가는 거죠.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만큼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찬찬히 혼자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성질은 다 알려드렸고 이제 이것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게요. 개념 설명을 좀 더 하고 할까 했는데 여기는 좀 응용 파트다 보니 문제를 풀면서 하겠습니다. 풀고 하겠습니다. 뭐 많이 귀찮은데 해볼게요. A 뭔지 몰라. A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때려볼까요? B는 1, 7, 13, 16이에요. 그리고 A 교집합 B는 7, 16이랍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1, 4, 7, 10, 13, 16, 19예요. 뭐 쉽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야, A가 과연 무엇일까? A가 뭔지 궁금한데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B는 사실 일단은 A랑 바로 관련은 없죠. 잠깐 패스. 얘는 관련이 아주 깊죠. 왜? 얘는 여기 있는 것들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아, 얘는 반드시 7하고 16을 가져야겠네. 합집합을 했어요. 합집합을 했더니 저게 나와야 된대. 그렇다는 건 뭐야? 여기 있는 A랑 B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B에 있는 걸 먼저 빼보면 1, 7, 13, 16은 이미 B에 있죠? 이 B에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말하면 4, 10, 19는 없잖아요, B에. 근데 A 합집합 B에 있어야 된대. 그러려면 반드시 A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죠. 굳이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A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들이 결정이 나요. 4, 7, 10, 16, 19.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궁금한 거. 더 필요 없냐고. 더 있으면 안 되냐?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만약 A의 원소가 하나 늘어났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걸 만약 A가 가지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즉 A는 여기 있는 거 외엔 가질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거 중에 하나라도 더 가지게 되면 얘가 깨집니다. B랑 더 겹쳐요. 지금 B랑 겹쳐야 되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A는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없겠구나 라는 쉬운 결론이 나오죠. 이해가 되나? 캠은 충분한지 모르겠네. 캠은 그냥 제가 심심해서 키는 거예요. 얼굴 보고 떠드는 게 낫지 않나.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내용이라는데 전체 집합. 숫자 바꾸는 게 너무 귀찮아서 나중에 저작권 문제 되면 그때가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9까지 이렇게 원소가 있대요. 근데 A 합집합 B A 여집합이 2, 4, 6이다. 3처럼 보이겠네. A 교집합 B는 7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3과 5 이때 A를 구하래요. 이거 이제 위에 풀었던 것처럼 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사실 제일 쉬워요. 전체 집합 이렇게 대충 그리고 A랑 B 별말이 없을 땐 겹치게 그리셔야 돼요. 당연히. 왜냐면 안 겹치는 게 더 어려워요. 보통은 겹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여기 채워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채워봅시다. 일단 A 합집합 B에 7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린 이게 B 빼기 A라는 걸 알아요. B 빼기 A가 그리고 우린 여기 이만큼에 속한다는 것도 알죠. 여기 지워서 그럼 여기에 3, 5를 적어줍니다. 이미 이제 저기 꽉 찬 거야. 저기 더 이상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문제 시킨 대로 했잖아.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얘도 채워줘야겠네. 2, 4, 6. 근데 얘가 뭐냐면 A 합집합 B 이거의 바깥이죠. 그러니까 여기 2, 4, 6이 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부터 9까지 중에 안 쓴 거 다 여기 채워줘야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니까 이 안에 다 있긴 해야 돼요. 1, 2, 3, 4, 5, 6, 7, 8, 9. 그럼 A가 1, 7, 8, 9가 되겠죠. 쉽죠? 근데 이제 만약 이걸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안 풀고 식으로 푼다면 무슨 뻘짓을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야, B 빼기 A를 한 거에다가 A 교집합 B를 더하면 B가 나와야 되니까 B는 3, 5, 7인가 보다. 얘가 합집합인데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적으면 A 합집합 B 여집합이 적으면 A 합집합 B는 1, 3, 5, 7, 8, 9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겠죠. 힘들다. 그러면 이제 얘에서 얘를 빼면 나오는 게 이제 A 빼기 B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니면은 뭐 A 빼기 B입니다. 왜냐면 이거 합친 거에서 이걸 빼니까 이만큼이 남죠.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3, 5, 7을 빼면 1, 8, 9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금방 알 거예요. 1, 8, 9고 그럼 이제 얘랑 다시 합쳐주면 A, B, C가 나오긴 해요. 아니, A가 나오긴 해요. 다만 귀찮을 뿐이지. 그러니까 웬만해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라.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집합은. 그 다음 집합의 연산. 이건 뭐냐? A가 뭐냐면 2, 3, 5 A제곱 마이너스 5 B는 4 A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A래요. 근데 A 빼기 B가 5 하나래. 자, A가 원소가 4개인데 A에서 B를 뺐더니 원소가 1개 남았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어떤 생각이 들어? 3개나 빠졌어. 그럼 A의 나머지 원소 3개는 다 B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을 펴고 들으셔야 텐데 사실 제가 문제 완벽히 적어드리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2, 3 A제곱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면 이 4는 2, 3, 1, 2는 없잖아. 그러니까 4가 A제곱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둘 다 해봐야죠. 그냥 머릿속으로 해보셔도 금방 되겠지만 이때 이제 B가 나머지 두 원소가 2랑 3이 돼서 좋고 오케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이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값이 아니니까 x. 그래서 얘가 3이 나오는 거죠. 쉽죠? 듣다부터 합시다. 할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맨날 1단원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학년 거 할 때는 몰라도 선행할 때는 맨날 1, 2단원만 하고 때려치고 1, 2단원만 하고 때려치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혼자 떠달라니까 쉽지가 않네. 뭐 어찌됐건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얘는 문제가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뭐라 쓴 거야? A가 B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네.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B가 A에 이렇게 속해요. 그때 이제 항상 옳은 걸 골라 달래요. 1번 A 교집합 B는 B냐. 여러분 이거 벤다이어 그림을 풀면 쉽게 풀리는 거 아는데 그냥 우리 상상력을 좀 기를 겸 그냥 해봅시다. 자, 이 말은 뭐야? A 안에 통째로 B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야, A랑 B를 겹쳐보래요. 그럼 뭐가 겹치겠어요? 그냥 B 자체가 겹치는 건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A랑 B를 합쳐보래요. A가 커요? B가 커요? 당연히 A가 크죠. 그러니까 A가 나와요. 2번이 틀린 거죠, 사실은. 3번. A 빼기 B는 뭐냐?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걸 뺐어요.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거.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거. 그럼 뭔가 살겠죠. 공집합은 아니에요. 이거 살잖아. 결국 그림이 그려버렸네. 그다음 A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이게 윤이에요. 이거 아닌 건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보면 아는데 결국 그림을 풀게 되네.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 이게 되고요. B는 뭐가 되냐? 요거니까 여기 비어있는 거 보이죠? 도넛 여기. 그러니까 틀렸다. 다 틀렸네. 이거 옳은 거 고른 거니까 맞는 현상이죠.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뭐 그림을 그려봐도 아닌 건 알아요. 얘 바깥과 얘 바깥 중에 더 큰 건 얘 바깥이죠. 원래 게 더 작으니까. 마치 그거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은 우주를 기준으로 키가 제일 크다며. 응?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란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아직 안 했잖아.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아직 안 했는데 그거 왜 안 했지? 아직 안 나왔구나. 그거를 생각을 해봐도 저 방향이 역전되는 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따 할 테니까. 그래서 또 4번 끝났고 5번 조건에 따른 부분집합. 조건에 따른 부분집합. 조건이 뭐냐? U는 자연수 집합이래요. 그리고 A는 뭐냐?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을까? 그냥 계속 적었던 것처럼 1, 2, 3, 4, 5래요. B는 4, 5. 아 더워. 그래서 A랑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나오고 A랑 B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합집합 X를 하면 X가 나오는 X의 개수 X가 몇 개냐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쉽습니다. 일단 이거 A 바깥을 안 벗어나가겠죠? A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 얘가 더 어려워 보이니까 얘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뭐냐면 A 빼기 B죠. A 빼기 B랑 뭘 합성했더니 그 애가 자신이 나왔다라는 건 X가 다 가지고 있어야 변화가 없죠. 뭘 더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려면 이미 다 포함이 된 거야. 그러니까 A 빼기 B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겠죠. A 빼기 B 원소는 1, 2, 3인 걸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즉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이제 두 가지로 함축이 되는 거죠. 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얘 안에 있어라. 이거는 이제 뭐 공식을 쓰면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여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선택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중에서 얘네한테는 야 너네 여기 바깥에 있을래 여기 안에 있을래 물어봐서 그럼 2의 제곱계 똑같은 값이 나오죠. 여기 엑셀사이즈 풀기 전에 또 개념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집합에서 이제 성립하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사실 배울 땐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예를 들면 이름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냥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교환, 결합, 분배. 그럼 교환 법칙은 뭐냐? 위치 바꿔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합은 뭐냐? 괄호를 어디다 씌워도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연산이라면. 같은 연산이라면이 중요해요. 다른 연산끼리 괄호를 막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곱하기나 더하기의 순서를 막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간단하죠? 근데 분배 법칙은 이제 뭐 비율을 먼저 둡시다. 얘는 막 이거를 마치 이렇게 풀 수 있다. 처럼 그대로 써볼까요? A의 교집합에 B 합집합 C는 따로따로 계산을 이렇게 해주고 그들을 합해준 것과 같다.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건 또 사실 이제 사칙 연산과 좀 다른 거겠죠. 여기선 이제 곱하기 더하기일 때만 되죠. 사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이게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왜 이때는 알 수가 없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저게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뭘 배우면 사실은 저게 대부분 다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물론 그건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다루지만. 그래서 일단 저성질을 뭐 중요하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저걸 당연하게 써야지는데 아 저게 뭐였지 이런 상황은 나오면 안 된다.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드디어 나왔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이제 이게 뭐냐. 그냥 마치 이 여집합이 모든 걸 뒤집는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 분배가 되는데 기연산에도 이제 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집혔죠. 왜냐? 그럼 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가 이거기 때문에 여집합은 이게 돼요. 그죠? 근데 A 뭐둘 다 써야겠네. 이런 젠장. 이렇게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 요게 되고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미거와 겹치게 되면 뭐가 남냐면 형광펜으로 이제 여기다 말고 이 바깥 부분만 남는 거야. 똑같죠? 그러니까 같다. 이게 왜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이겠지만 어쨌든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 아까 문제부터 제가 드모르간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얘한테 이제 이렇게 여집합을 씌우면 다 뒤집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 안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느낌은 비슷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편하지 않을까. 반대로 이것도 파란색이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다 뒤집히죠. 그래서 다 뒤집힌다. 무적이에요 여집합은. 끝인가?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이거 제가 페이지 설명 안 들었네. 자, 첫 수업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네요. 페이지 32였고요. 이게 페이지 37에 있는 내용을 수업을 할 건데 이건 뭐냐, 이 집합의 연산에서 연산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반영되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 합집합 B가 이제 A에다가 B를 대략 더한 느낌에다가 중복되는 걸 빼주는 느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언급은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 이게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합집합 B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이 그림을 이제 다 지우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중복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하기 표시가 아니라 이 U자 모양의 표시였는데, 이게 원소의 개수로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를 그대로 더했을 땐 얘보다 무조건 많아요. 거의. 왜? 겹치는 걸 두 번 세줬잖아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는 걸. 그래서 그걸 한 번 빼줘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서로 소인 관계, 서로 교집합이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얘가 0이니까 그 더하기가 그대로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즉 서로소. 글씨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필기할 거 아니고, 수학은 필기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웬만해서 왜 의미가 없냐,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할 때 답지를 보고 뭘 필기를 한다,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답지가 여러분들보다 잘 적혀 있어요. 그 시간에 답지를 한 번 더 읽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는 게 낫지, 뭘 보고 그대로 옮겨 적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왜 좀 뒤틀려 있냐. 뭐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집합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 개였다 칩시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거는요,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되는데,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왜 되는지를 뜯어보고 싶나? 안 뜯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스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의례상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얘랑 얘가 왜 다른가를 비교해보면 돼요. 보시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나 있기 때문에 저기가 어떻게든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근데 얘랑 얘를 더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이 두 번 더해줬으니까. 그래서 빼줘요. 그 다음에 얘랑, 그럼 이제 얘랑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얘를 더했을 때는 뭐가 문제냐, 여기를 두 번 세준 거야. 여기를 빼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하나를 다 그려봐도 돼요. 이거랑 이거 더한 다음에 뭐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운데 이거 더해주는 건데, 지금 이걸 왜 더해주는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여기서 한 번 더해지고 여기서 한 번 더해지고 여기서 한 번 더해지고 여기서 한 번 빼지고 여기서 한 번 빼지고 여기서 한 번 빼졌으니까 남는 게 없어. 근데 한 번은 남아야죠. 그래서 더해줘야 된다. 나머지도 이렇게 세보면 됩니다. 뭐 어찌됐건 너무 자세하죠. 이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뭔가 훨씬 자세하게 찍게 되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하게 성립을 하겠죠. 왜? 왜냐니 얘에서 얘 뺀 게 얘니까. 얘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랑 얘를 반대로 합치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는 이게 된다. 이것도 사실 당연하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이것도 있었고, 뭐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빼기에 근접한 건 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히 겹치는 부분만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막 중복이나 낭비 없이 빼주게 되면 그게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막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럼 사실 이만큼을 생각 안 한 거잖아. 얘의 개수에서 얘의 개수를 빼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이 나오겠죠. 사실 또 이런 설명 끝났어요. 또 문제 풀면 수학 하에 대략 4분의 1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빠르죠? 다 끝내야지. 수학하는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닌데? 이거 맞나?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죠? 집합 여기까지 풀었구나. 페이지 33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자리가 없네. 이거 확대할게요. 잘 보이겠지? 펜 사이즈 좀 줄여서 A 빼기 B랑 A 빼기 C랑 항상 같은 걸 구해달래요. 이걸 구해보면 펜 다이어그램 그립시다. 이거는 답지에서 안 그렇게 풀었으니까 우린 그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빨간색으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으로 A 빼기 C니까 여기가 돼요. 이들을 합치면 나오는 건 이게 되겠죠. 그림이 아주 허접한데 이거랑 같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적어보면 1번 같은 척도 안 하고 있죠. 눈치껏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A가 얼마나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A의 거의 전부 다예요. 거의 뭐 8, 90%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얘는 뭐 A의 일부만, 그것도 이제 얘랑 교집합인데 완전 관련이 없죠. 사실 하나하나 다 그려보는 행위도 도움은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B 빼기 C가 뭐냐 보면 B 빼기 C는 여기에요, 여기. 그걸 A랑 교집합했자 남는 게 큰 의미는 없죠. 드디어 답이 나왔는데 왜 답이냐? 여기잖아. 우리가 빼고 싶어하는 부분의 일부를 정확히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아예 관련이 없는 값이고 이렇게 관련이 없는 값은 집합에 빼기해서 무시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된다. 5번 A 빼기 B 합집합 C. 이거 뭐 너무 많이 빼였죠? 이거 그럼 여기 이만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위너 이걸로 해볼까? 요만큼 오 쉣. 여기가 다 빠지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엄마야. 7번. 잠깐 충전기 좀 꽂고 배터리가 빨리 닳아. 7번은 좀 복잡하네요. 그대로 옮겨 적어볼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교집합. 뭐 좀 잘못 적었네. 이거래요. 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게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면 돼요. 근데 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좀 쉽게 갑시다. A랑 뭘 교집합했는데 얘가 살으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놈이 얘를 A를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다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말이 되죠. 여기는 너무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커다란 느낌으로 보면 무언가 얘에서 얘를 교집합, 여집합 빼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여기서 이걸 빼주고 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A, B, U가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 여집합은 무엇이냐? 요게 돼요. 여기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죠. 그게 뭐야? 요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B의 여집합이 나와요. 왜? 형광펜. 요거 나오니까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해야 된대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B가 A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뭐야? 등호여야죠. 왜?
겹치는 게 있으면 여집합을 하면서 B의 여집합엔 안 들어가겠죠. 왜? 여기는 A에도 들어가지만 B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B의 여집합을 할 때 빠지게 되는 거야. 근데 쟤는 A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A를 다 가져야 되는데 B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더워. 8번 뭐 새로운 연상 정리. 얘는 어떤 개념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유명한 유형이죠. 처음 집합 배울 때 새로운 연산 저렇게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 세모라는 연산이 이렇게 돼요.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이건 뭐냐? A 빼기 B와 B 빼기 A를 합친 거. 그러니까 어떤 두 집합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연산을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A랑 B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B 세모 A도 똑같겠죠. 지금 모양이 딱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겹치는 건 빼고 겹치지 않는 건 살리겠다. 보통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기억이 이거래요. 제가 아까 뭐랬어요? 겹치는 건 빼고 얘랑 겹치는 거 있어요? 없죠. 겹치는 거 없어요. 이게 여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 건 살리겠다. 겹치지 않는 거.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뭐 나와요? 전체 집합이에요. 지금 U예요. 이게 집합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죠.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겠다. 같은 거예요. 니은 A랑 A를 하겠다. 겹치는 건 뺀댔죠. 둘 다 완벽히 다 겹치죠.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인 거예요. 이거로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을 한 건 자기 자신, 교집합을 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나가리 되는 거고. 티귿 U랑 공집합을 해보고 싶대요. 그럼 뭐 나오냐? 겹치는 건 나가리, 겹치지 않는 건 다 살리겠다. 근데 겹치는 게 없잖아요. 나가리는 없고 그냥 겹치지 않는 건 애초에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U죠. 아이고 힘들어. 배수의 집합 면산. 얘 또한 그냥 유명한 유형인데 무슨 유형이냐? 뭐 A의 K가 뭐냐? 설명 안 했네.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래요. 배수 집합. 그럼 뭐 얘는 15의 배수를, 얘는 20의 배수를 모아놨겠죠. 그럼 얘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되겠냐? 얘는 15의 배수면서 20의 배수여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처음 들어봤으면 안 돼요. 바로 공배수라는 표현이겠죠. 15와 20의 공배수 어떻게 다 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개념이 뭐냐?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을 배웠죠.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해요? 뭐 원래 이렇게 구했잖아. 그러면 이게 60이다. 다 곱하면 사실 암산도 되죠. 60. 그러니까 얘는 60의 배수를 모아놓으면 돼요. 왜? 공배수는 모두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래서 얘는 60의 배수를 모두 가져야 된대요. 그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래. 이거 뭐야? 60이죠. 60의 배수를 다 가지는 n의 최소값 60이죠. 여러분들 이거 약수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만약에 A의 K가 자연수 K의 약수다 이러면은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가지고 오셔서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유형이 아주 조금 바뀐다고 그렇게 대응을 달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두 번째 A16은 A8, A12 이게 A의 n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얘가 8의 배수, 얘가 12의 배수니까 공배수하면 얘네는 합집합이네. 그럼 8의 배수이거나 12의 배수여야 되죠. 그 다음 얘랑 하면 얘는 16의 배수잖아. 그럼 이걸 한글로 풀어서 써보면 8의 배수 이거나 12의 배수이면서
반드시 16의 배수여야 돼요. 8의 배수이거나 12의 배수이려면 8의 배수이거나 12의 배수이려면 이게 어렵죠. 왜? 이거에서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가져오면 게임이 끝나요. 왜? 4의 배수로 나오는데 4의 배수로 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애초에 4가 여기 둘 다 안 들어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여기가 약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합집합이 아니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었다고 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간이 없네. 잠깐 밑으로 내리고 이때 이제 아까 집합 연산 법칙을 쓰는 거죠. 전개를 해보는 거야. 왜? 우리가 교집합은 쉽게 풀렸잖아요. 합집합이라 문제가 되는 거잖아. 교집합의 연산을 늘려보는 거야. 교집합을 2번 해주는 거죠. 이거 분배 법칙인가? 네. 그 다음에 합집합.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아까 말했죠. 최소 공배수여야 된다고. 최소 공배수 하면 뭐야? 네, 26이죠. 그 다음에 얘랑 최소 공배수 하면 뭐야? 이거는 이게 몇이니? 4, 16, 48? 48이죠. 그 다음 얘네들이 합집합을 하면 16의 배수이거나 48의 배수이거나인데 48의 배수면 16의 배수예요. 그 말은 뭐냐? 포함 집합 관계가 아가리를 잘못 벌렸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A에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N이 16이에요. 쉽죠? 너무 쉬워요. 야, 3문제 남았다. 힘들어. 페이지 38. 여러분들은 좀 끊어가면서 들으세요. 에휴, 힘들다. 다시 10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0. A는 52. 교집합은 20. 이거 그냥 바로 드모르간 법칙 아니다. 이게 13이래요. 근데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게 더 잘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B의 원소 개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벤다이어그램을 구해도 되고 일단 얘를 이용하면 여집합이 붙어있는 거 우리 눈에 그렇게 달갑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집합이 13개면 원래는 몇 개가 되냐?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67개. 맞죠? 67개. 67개인데 그러면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요만큼은 67개예요. 이거는 요만큼이 52개래. 여기 몇 개예요? 15개죠. 근데 이건 뭐야? 여기잖아. 20개래요. 그럼 몇 개야? 35개죠. 뭐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결국 답만 나오면 됩니다. 전체 집합. 이거 활용 문제인데 전체 학생이 40명이래요. 그냥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렸더니 수학 맞춘 놈은 이걸 A라 했을 때 NA가 22, 과학 맞춘 놈은 B라 했을 때 과학이 18. 근데 수학, 과학을 둘 다 틀린 놈. 수학도 틀리고 과학도 틀린 거야. 이게 왜지? 10명이나 있대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럼 이거 드모르간 쓰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바꾸고 이거는 30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뭘 하냐? 얘랑 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몇이어야 돼? 이거 둘 더한 게 40이고 얘가 30이니까 이거 10이어야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수학만 맞춘 놈. 이건 몇이냐? 22에서 둘 다 맞춘 놈 빼주면 되죠.
쉽죠. 힘들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60명인 등산 동호회가 있대요. 그냥 문제 읽기도 귀찮으니까 바로 바꿔서 풀게요. 설악산 등반 A라 했을 때 42, 지리산을 등반 33. 그때 모두 등반. 모두 등반은 무슨 소리야? 이거죠.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 최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집합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듯이 이게 정해진 값이 아니란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던 걸 변할 수 있다는 건데 최대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혹은 최소한으로. 그럼 A랑 B를 이렇게 일단 붙여놔. 최대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커져야 되잖아. 우리가 저거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얘를 최대한 겹치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최대한 겹치게 해봐. 그럼 최대한 겹치게 한 게 뭐예요? 그냥 아예 들어가야죠. 들어갈 수 있잖아. 얘가 더 크니까. 그럼 A한테 B가 들어간 느낌이 되겠죠. 그럼 그때 겹친 게 몇이에요? 33개인 거죠. 반대로 최소의 개념을 쓰려면 그림이 아주 개판이네. 얘랑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 근데 멀어질 때 문제가 뭐냐? 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틀을 초과해서 멀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A 합집합 B가 그러니까 겹치는 게 적으면 A 합집합 B가 커지거든요. A 합집합 B가 아무리 커져봤자 뭐 부등호로 표현을 하려니 이렇게 해야겠네. 이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42에다가 33을 더 교집합을 빼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가 이제 60이니까 이 식을 풀어보면 A 교집합 B는 몇이다? 몇이냐? 15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봐봐요. 여기가 42, 여기가 15, 여기가 33. 그러면 여기가 몇 명이 되냐? 27, 여기가 18명이 돼요. 이러면 27 더하기 15 더하기 18 하면 딱 60명이에요. 그러니까 등산을 안 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깥을 아예 버린 겁니다. 그래야만 얘네들이 제일 멀어져서 교집합이 제일 작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집합 단원의 모든 필수 예제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가 보통 제가 과외를 할 때 한 수업이 진행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 숙제는 어떻게 나가냐? 지금 제가 여기 교재가 있는데 보이나?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꼭 사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개념을 다루기에 가성비가 좋은 교재입니다. 저 진짜 많은 문제집 풀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필수 예제 밑에 유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 유형 문제들을 숙제로 먼저 풀고 그것들을 오답을 해오고 그 다음에 단원 평가가 있습니다. 단원 평가도 다 풀어요. 이게 지금 소단원 하나를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단원 하나를 나간 거죠. 중단 하나를 나간 거기 때문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어딨냐? 센에서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을 푸는 거죠. 센을 풀 때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A는 안 풉니다. A 안 풀라고 지금 개념 유형한 거예요. A 안 풀라고. A를 풀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거 50문제씩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거 언제 풀고 있습니까? 풀면 재미도 없고. 그리고 C도 안 풀어요. 왜냐면 C는 처음 배우고 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C는 내신 대비나 수능 대비에도 그렇게 어울리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약간은 경시틱한 느낌의 문제도 있고 조금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B단계만 진도 나가는 데까지 풀어오는 형식으로 합니다. 현재 이제 센에 대한 강의를 언제 찍을지는 사실 기약이 없긴 한데 일단은 개념 강의부터 다 찍고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